과학이랑 수학, 뭐 그냥 뗄 수 없는 살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흥미진진한 비밀이 그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생각해보면 처음엔 정말 쌍둥이 같았어요. 아이작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은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과학자예요, 수학자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 두 분야가 하나였으니까요. 완벽하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 사이가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계가 꽤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점을 확 바꿔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해요. 자, 그럼 먼저 과학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과학 쪽에서 보면요, 이 관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명쾌하죠. 과학에게 수학은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 유용한 툴박스, 그러니까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과학은 그 도구 상자를 열어서 이 문제엔 이 도구가 딱이겠네 하고 꺼내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이 엄청나게 복잡한 생물학적 퍼즐을 풀어야 한다. 그럴 때 수학의 기하학이라는 도구를 꺼내 쓰는 겁니다. 아주 딱 맞죠? 아니면 용수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해야 한다? 그럴 땐 또 그에 맞는 함수나 공식을 찾아서 쓰면 되고요. 아주 실용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보면 과학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위대한 영웅이고 수학은 그 영웅의 모함에 꼭 필요한 장비를 척척 대주는 아주 든든한 조수.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카메라를 180도 확 돌려볼게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학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학 입장에선요, 내가 왜 조수야? 하는 거예요. 수학은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논리와 개념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추상적인 우주를 탐험하는 예술가 혹은 탐험가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자에게 과학은 화가에게 풍경 같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다고 그 그림이 풍경 자체는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를 보고 하고 영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요. 수학의 목표는 애초에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마치 시를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요. 그게 수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잊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학은 수학을 내 도구라고 생각하고 수학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거대한 역설, 정말 흥미로운 퍼즐이 시작됩니다. 아니 만약 수학이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하는 추상적인 논리게임 같은 거라면 대체 왜 그 게임의 결과물이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잘 들어맞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매듭이론이에요. 원래는 어떤 과학 이론을 설명하려고 나왔다가 그 과학 이론이 틀린 걸로 밝혀졌어요. 그럼 보통은 그냥 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보기에 이 매듭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전히 재미로 이거 쓸모없어도 한번 파보자 하고 계속 연구를 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그 거대한 역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 이론의 이야기가 이 둘의 진짜 관계가 뭔지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생물학자들이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막 엉키고 풀리는 이 복잡한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의 포기 직전이었는데 놀랍게도 수십 년 전에 수학자들이 재미로 연구했던 그 매듭 이론에 이 DNA 문제를 풀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관계의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
그냥 순수한 지적 유희, 추상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 세계의 생명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둘은 주인과 조수 같은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코뿔소와 그 등 위에 앉아 있는 새, 딱 그런 관계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공생 관계죠. 생각해보세요. 과학이라는 코뿔소는 현실 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귀찮은 벌레들을 마주하죠. 그때 수학이라는 새가 날아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영감을 줍니다. 그런 과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수학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 좋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면서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과 수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자들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저 수많은 추상적인 세계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비밀을 푸는 또 다른 열쇠가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